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판금 환경 플랜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곡 형상을 만드는 플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100인 탭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 형상을 가지고 이제 플랜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모서리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절곡 형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옵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3가지인데요. 왼쪽부터 내부 재료, 외부 재료, 그리고 외부 굽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100이라는 치수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있는 외부 재료를 하게 되면 두께만큼 길이가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두께가 1mm라고 했을 때에는 총 거리값은 101mm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굽힘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두께 플러스 굽힘 반경이 있죠. 그래서 굽힘 반경까지 더해서 길이값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두께가 1이라고 하고 굽힘 반경이 1이라고 하면은 총 거리값은 102mm가 되게 됩니다. 실제 형상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자, 그거와 비슷한 옵션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거리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리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50mm를 줬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외부 치수를 하게 되면은 맨 하단에서부터 맨 위에까지의 거리는 50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부 치수로 하게 되면은 50이라는 거리값에다가 두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길이값은 51mm가 돼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쪽에 있는 내부 재료와 이제 외부 치수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형상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돌려서 플랜지를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지를 이번에는 요 옆에다가 이제 여기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총 5가지의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중심이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50이라는 치수를 주고 형상을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여기 옆에 모서리에다가 이번에는 끝단이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끝단을 선택하게 되면은 모서리에는 끝이 2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어느 쪽 끝인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왼쪽 끝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50mm를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바로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끝단에서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중심과 조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우선은 만들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는 이번에는 끝단에서라는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단에서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느 쪽 끝인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왼쪽 끝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거리값을 동일하게 50mm를 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만든 플랜지를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동적 편집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치수와 스케치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서리 전체이기 때문에 모서리 끝쪽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폭값은 조절할 수가 없고요. 높이값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폭값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탭 형상을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90도 절곡을 했는데 120도 절곡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치수에다가 120도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120도 절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중립계수 값이 90도 절곡을 했을 때 0.33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각도가 변경되게 되면 중립계수 값이 바뀐다라고 판금환경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각도가 들어간 부분에 정의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플랜지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플랜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굽힘 반경을 별도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릴리프에 대한 값도 별도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중립계수값, 기본값을 해제해 놓고 여기에다가 맞는 중립계수 값을 넣어야지 전개장을 했을 때 정확한 전개장의 사이즈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스케치를 수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프로파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편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서리의 연결이 형상의 끝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형상의 끝은 여기인데요. 보면은 여기 흰색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에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치를 지우고 제가 만약에 임의로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스케치를 형상에다 붙여버리게 되면은 해당 스케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스케치 닫기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 끝점들은 연결선에 연결되어야 됩니다라고 뜹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판금환경에서는 이렇게 원래 붙어있던 선에다가 꼭 선을 붙여줘야지만 스케치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다시 연결로 여기 흰색 선에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얘는 다시 스케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플랜지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얘는 중심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중심의 옵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가운데 치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치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 치수를 선택하고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은 양쪽 대칭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양쪽 대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요 관계 때문이죠. 자, 이 관계는 뭐냐면 수평수직이죠. 중간점과 중간점을 잇는 수평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은 가운데 수평수직이 들어간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옆에 끝단이라는 옵션이었습니다. 끝단을 보게 되면은 끝단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 모서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모서리는 그냥 선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치수가 있는데요. 이 치수를 변경하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한쪽이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형상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양쪽 끝단에서라는 옵션이고요. 얘는 중심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적 편집으로 옵션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양쪽 끝단에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끝에서부터 뽑힌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를 조절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과는 조금 다른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끝단에서라는 옵션이었죠. 끝단에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 끝에서부터 적용된 치수와 이렇게 형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들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마음껏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적 편집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편집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옵셋 단계라는 거고요. 옵셋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바깥쪽으로 뺄 수 있는 이러한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플랜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판금환경의 플랜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